알면 이제부터 지하철 진입음에 낚여 허무한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하루에 약 700만 명이나 탑승한다는 서울 지하철. 매일같이 탑승하는 지하철이라 지루하기만 한데 올해 뭔가 새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지하철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다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이런 신선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바로 올해 서울 지하철 환승 음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기존의 국악 느낌 낭낭한 환승 음악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무려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배경음악 교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로 지친 승객들에게 기분 전환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바꿨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뀐 환승 음악을 들은 승객들의 반응도 대체로 우호적인데요. 출근길 지하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환승 음악이 바뀐 첫 주에는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 들어서 그 변화를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소리들이 있는가 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충격적인 진실을 숨긴 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매일 듣는 소리의 충격적인 비밀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버스 안내방송. 이번 정류소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익숙하게 들리는 안내방송이죠. 매번 정확한 타이밍에 큰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는 덕분에 깜빡하고 못 내리는 불상사를 면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 시내 버스에서도, 이번 정류소는, 경기도 버스에서도, 이번 정류소는, 부산 시내 버스에서도, 이번 정류장은 똑같이 발견되는 공통점 한 가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안내방송을 하는 목소리가 전부 여성의 목소리라는 점인데요. 그러고 보니 남자 목소리로 안내하는 방송은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자 목소리만 사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버스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내다 보니 버스 엔진 소음이나 도로 소음 등 여러 소음이 한데 섞이는 환경에서 안내방송을 틀었을 때 여성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학적인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 버스에서 여성의 목소리만을 사용하게 된 이유로 사회적인 맥락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자동 안내방송이 도입되기 이전까진 안내양이라고 하는 여성 직원들이 직접 다음 정착역을 마이크로 안내해온 탓에 승객들에게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익숙했고 이런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음성을 쓰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지자체 문건들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여성의 음성을 사용하라고 명시할 정도였다고 하죠. 게다가 원래 이 안내방송들은 미리 녹음된 소리를 기사님이 수동으로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버스들에 GPS나 무선 통신 장치 등이 설치됐고 위성과 버스, 관제소, 버스 정류장이 꾸준히 정보를 교환해 정확한 타이밍에 음성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매일 버스를 탈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송출되는 이 안내방송은 대체 어떻게 방송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나 다양한 노력과 기술이 숨어 있었다니 진짜 놀랍죠? 4위, 영화 속 비명소리. 토이스토리에서도,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에서도, 베놈에서도, 쿵푸팬더에서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어왔을 이 비명소리. 주로 영화 속 사고신이나 추락신의 효과음으로 자주 쓰이는 이 소리에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아놓고 다시 들어볼까요? 어쩐지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이 비명소리는 진짜로 전부 한 사람이 낸 소리라고 하는데요. 마치 고음을 내다가 삑사리가 난 것만 같은 이 하이톤의 비명소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1년 개봉한 영화 머나먼 북소리였습니다.
이후 1953년 영화 패더강의 전투에서 비렐름 일병이라는 캐릭터가 화살에 맞으면서 내는 비명으로 재사용되면서 비렐름의 비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별다른 의미는 없었던 이 비명 소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널리 쓰이면서 유명해진 데에는 스타워즈의 영향이 컸습니다.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 E.T. 등의 영화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를 맡았던 벤 버튼 감독이 스타워즈 1편을 위한 음향 효과를 수집하던 중 이 비명 소리를 발견했고 고전 영화에 대한 오마주 차원에서 이 소리를 넣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후 2015년 깨어난 포스까지 모든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 소리가 삽입되면서 유명세를 얻은 이 소리는 각종 영화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죠.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비명 소리를 몇십 년째 수많은 영화들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반에는 수많은 엑스트라 등이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전용 비명을 따로 녹음하기엔 예산과 시간이 부족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영화 사운드가 섞이는 와중에 혼자 하이톤으로 튀는 이 독특한 소리가 감독들 사이에서 하나의 밈처럼 번지면서 유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고 익숙해지는 탓에 이 비렐름 비명에 대해 식상하다는 의견 역시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적당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카톡 알림음. 까똑!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이 카톡 알림음에도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자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 일반 알림음이랑 달라서 구분도 쉽고 지금은 카카오톡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표적인 알림음이 됐지만 원래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카카오톡 역시 일반 메시지와 같은 알림음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다른 앱의 알림음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이에 카카오톡은 독자적인 알림음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문 성우를 섭외해 녹음실을 빌려 알림음을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 대신 자녀를 둔 크루들에게 녹음을 맡겨보는 것.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여러 버전의 카톡 알림음이 후보에 올랐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목소리가 바로바로 카톡!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알림음으로 재탄생한 거라고 하는데요. 다소 기계음스럽기도 한 이 음성이 알고 보니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전문 성우도 아닌 크루원의 자녀의 목소리라는 사실이 더욱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출시한 알림음 중에 전문 성우가 아닌 일반인 목소리로 만들어진 소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헤어진 구남친의 애절하고도 찌질한 감성을 리얼하게 표현한 자니라는 알림음. 이 알림음 역시 카카오 직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매일 듣는 소리라서 별 생각 없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 뭔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러고 보니 처음 이 까똑 알림음을 녹음했던 아이는 지금쯤 성인이 됐을 텐데 이 알림음 여전히 쓰고 있을까요? 2위 지하철 상행, 하행음. 출근을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섰는데 마침 열차가 도착하는 진입음이 들려 정신없이 뛰어가 탔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게라도 해서 타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반대편 지하철을 착각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알면 이제부터 지하철 진입음에 낚여 허무한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열차 방향에 따라 이 진입음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상행선은 이렇게 벨소리가 나고 하행선은 이렇게 트럼펫 소리가 난다고 하죠. 또한 상하행이 없는 2호선의 경우 내선은 상행 벨소리, 외선은 하행 트럼펫 소리를 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열차 진입음을 다르게 해서 방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소리만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라도 매일 타는 지하철 노선 상행인지 하행인지 잘 기억해뒀다가 급한 순간에 요긴하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1위 시리 목소리의 비밀. 혼자 있는 집 안에서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는 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시리야, 하이 빅스비, 비가 지니. AI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 날씨도 알려주고 음악도 재생해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인터넷 검색도 해주고 심심할까봐 같이 게임도 해주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의 대명사이자 가장 익숙한 시리. 그런데 이 시리의 목소리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싶었는데 애플에서 시리의 성우를 공개하지 않아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시리 목소리
목소리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할 무렵 KBS에서 직접 그 주인공을 밝혀냈습니다. 무려 시리의 목소리와 95%의 일치율을 보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14장의 사진을 선택했어요. 지하철 안내방송의 목소리이자 빅스비 윤정의 목소리이자 기가 지니의 목소리이자 하이패스의 목소리이자 각종 기업들 ARS의 목소리인 이윤정 성우. 와, 이러니까 시리 목소리가 익숙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리 남자 성우의 정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아, 궁금하다. 누구지? 한편 바다 건너 미국 시리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주 황당한 계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CNN의 한 기자가 성우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리의 목소리와 같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를 추궁한 결과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해버린 것. 그녀는 한 회사의 데이터 수집 작업에 참여하며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글을 읽는 것을 녹음했는데 그것이 시리의 목소리가 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목소리가 작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자신은 절대 시리를 쓰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시리뿐만 아니라 시리의 라이벌 삼성 빅스비의 목소리 주인공들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스비의 윤정의 성우는 시리의 성우와 같은 이윤정 성우, 두리라는 목소리는 KBS의 김두리 성우이고 유리는 우리에게 마리텔 등 각종 방송으로 익숙한 서유리 성우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죠. 서유리 성우의 말에 따르면 빅스비를 준비하기 위해 녹음한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철통 보안 속에서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주 5회를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요즘 우리들에게 들리는 인공지능 목소리들은 다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일부러 조금 어색하게 변조를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계가 너무 사람 같으면 불쾌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쩐지 인공지능의 기계음 속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싶었는데 실제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네요. 요즘 테슬라를 위시한 각종 전기차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주변에서 전기차를 새로 뽑았다고 해서 타봤는데 누가 최신형 전기차 아니랄까봐 엔진음 배기음이 엄청 세련됐죠. 어라? 근데 전기로 가는 전기차인데 왜 엔진음이 나죠? 라고 생각하신 영순이분들 눈치가 빠르시군요. 사실 전기차는 연료를 폭발시켜 구동력을 발생하는 엔진을 탑재하지 않아 엔진음과 배기음이 따로 들리지 않는데 밋밋하고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는 데다가 운전자가 내연기관차의 감성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녹음한 소리를 주행 상황에 맞게끔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길을 가는 보행자들이 소리를 통해 전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향후 격전지는 사운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할 정도로 전기차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제 중 하나라고 하죠.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던 소리들에 이렇게 다양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니 보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의 세계도 참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